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저는 갈마동에 있는 지하에 있는 상가, 이 구분 상가를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길 하나 건너면 둔산동이고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상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느라고 이제서야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소액의 수익을 받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영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하에 있는 상가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상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가였어요. 이 문 안에 저희 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 뒤에 저희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임장하러 갔을 때 이 상가를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는요,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았고요. 감정평가 2천만 원이었고 면적은 대략 한 8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1,600만 원, 유찰이 2번 돼가지고 최저가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단독으로 1,646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갔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걸 제가 왜 낙찰을 받았는지. 물론 제가 생각했던 플랜 A, B, C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 뜻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물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특히 여기 신자들이 기도하는 여기 나무 의자 부분, 이 부분이 제 구분 상가의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뺏기기 싫은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노린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사진상으로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도면을 뽑아 봤을 때 1호와 2호와 3호, 4호, 그리고 6호, 여기가 7호고요. 8, 9호가 있는데 여기 1, 2, 3, 4, 6, 8호가 여기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하나씩 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매에 나온 거고 여기는 또 다른 개인 소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9호가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낙찰받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도 이것만 따로 똑 떼놓고 이 시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사실 노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분이 이렇게 많은 자리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욕심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6호와 8호 같은 경우는 공매로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한 6, 7년 전에 1,2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그런 기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낙찰을 받아서 이 교회에게 판매를 해야겠다, 이런 저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중앙의 복도죠. 이게 바로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저에게 있어서 공격 포인트로 잡고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교회에 연락을 취했죠. 그래서 저의 판매 전략은 총 3개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눈치채셨겠지만, 교회에다가 저는 매매를 해야겠다, 매매 안 되면 월세를 줘야겠다, 이렇게 2가지 전략을 먼저 저는 진행을 했고요. 이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 목사님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셔서 증명 서비스 안에 내용 증명 있죠. 여기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7,500원이 나왔는데 보통 5,000원이면 해결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달 증명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7,500원이 나왔지만, 우리가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내용 증명을 집에서도 보낼 수가 있다.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예의 있게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 연락처를 드리고 연락을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8월 30일 날 보냈으면 그 다음날 8월 31일 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통화했을 때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젠틀했고요. 낙찰받아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이 협의가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 2200에 정말 저렴하게 2200에 제가 매매를 제안을 했고 그거 안 된다면 300에 20 월세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철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둘 중 하나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로부터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미 이 목사님께서는 공매로 이 6호와 8호를 취득한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아마 1200만 원 정도였고 저는 1600만 원 정도였고 이미 이 기록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2200을 부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관리소장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하고 관리소장님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엿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이제 내용 증명 이후에 제가 찾아뵙고 제 시설도 보고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파악하러 갔는데 목사님께 이러더라고요. 관리소장님이 아니 왜 이거 공매 나온 거 몰랐냐, 이거 왜 입찰 안 했냐 했더니 이거 좀 더 유찰시킨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다. 근데 제가 1600대 그냥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여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1200에 산 경험이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 포함되는데 누가 들어오겠냐, 한 1000만 원에 사야겠다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관리소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을 때. 근데 제가 복병처럼 나타난 거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용 부분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설 철거를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와의 협의는 되지 않았고 일반으로 제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네, 보시는 것처럼 3,500에 매물을 내놨고 월세는 200에 20 이렇게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되라 라는 마인드로 전 내놨습니다. 만약에 플랜 B도 안 된다라고 하면 플랜 C로 내가 뭐 사용하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단 여기가 준 주거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길 하나만 건너면 둔산동이거든요. 그래서 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주변에 지금 현재 재개발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가 포함되는 지역에도 개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믿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플랜 B로 진행했는데 그 전에 원상복구를 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앞에 막고 있던 이 부분은요 이렇게 뻥 뚫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왜 복도인데 정수기가 나와 있고 에어컨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장판이 이렇게 깔려 있죠. 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거를 제가 요청을 해서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상가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은 이 관리소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제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 관리소장이라는 그 중개하시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고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도 내가 관리비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안쪽도 한번 볼까요? 안에 어떻게 됐나? 자, 안에 보시면 이건 제가 여기에서 찍은 거예요. 이쪽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의 시점은 여기서 찍은 거겠죠.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되게 친절하게도 전기공사도 같이 우리 거도 마무리를 좀 해주셨고 위에 전등도 잘 나오고 환풍기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스 배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세면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배수관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제 부분 빼고 나머지는 공사가 끝난 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10월 초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반 매매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3,500에서 깎아서 2,350에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수익 계산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낙찰받은 지 2달 만에 초단기 매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때 되게 신난 마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판매를 하니까 628만원이 남더라. 2달 만에.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원씩 번 거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죠. 제가 한 거는 고작 7,500원 내용 증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500원 들여서 628만원의 수익을 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께서 캔슬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갖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와이프가 갑자기 반대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서 또 바로 200에 20만원 월세 하시겠다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케이 했죠. 매매 문의는 계속 왔는데 이 매매 문의가 온다고 해도 확실하게 언제 매매가 될지도 모르고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관리비도 이미 한번 냈고 계속 이렇게 놀리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은 계약을 했고 물론 이제 정식 계약은 월요일날 하기로 했지만 이미 돈을 다 받았어요. 돈을 다 받았고 최종적으로 이 수익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계산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요. 뚫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출입구 마금 공사를 제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8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가는데 요게 지금 80만원을 추가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누락됐어요. 이걸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이거 빼놓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금액은 1646만원이고요. 취득세 76만원 냈고요. 내용주면 7500원 냈고요. 보증금 200만원 받았어요. 근데 이 80만원 누락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1522만원이 최종적으로 제가 들어간 돈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이자 한 4%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연 60만 8천원. 근데 20만원씩 1년 하니까 240만원 나오죠. 그렇게 되면 연 179만원 남아요. 그리고 이걸 수익률로 봤더니 11.7%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80만원 더한다고 하면은 한 11%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 11%의 수익률을 달성한 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연 240만원은 여기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갈수록 이 원금 상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6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뭐 제가 사용했던 이 금액을 다 뽑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잘 돼서 아까 둔산지구 택지개발 이것까지도 만약에 잘 된다면 뭐 저는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목사님께 못 파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던 건데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았지만 생각처럼 그래도 한 7, 80%는 흘러간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 상가고 내가 원상복구를 시켜서 구분 상가를 온전한 상태로 만들었더니 200에 20만원이 들어오더라. 뭐 이런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오늘로써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입찰해서 낙찰받고 탈출 전략을 저는 세웠는데 월세를 받는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오랫동안만 계셔 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1600만원으로 아주 작지만 되게 뿌듯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남들이 보면 푼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이면 연간 180만원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데 이런 거 10개 모으면 1800만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